엄마,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50년을 키운 자식에게서 온 문자 한 통. 그리고 그날 이후 벌써 3년째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한마디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70대 김현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사온 케이크를 보며 우리 때는 이런 거 안 사 먹었어. 돈도 없는데 이런 거 살 때가 아니지. 라고 한 말이 마지막 대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 엄마,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계십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의 80%가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애 좀 그렇게 키우지 마. 아들아,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손주야, 요즘 애들은 다 버릇이 없어. 이런 말들 한 번쯤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노후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65년을 연구한 하버드 대학의 행복연구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건강도 아닌 관계였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10년이나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 한마디로 이 소중한 관계를 하나둘 잃어가고 있습니다. 83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10년 전 내가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었을 텐데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의 한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똑똑하고 지혜로운 노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5가지 말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만 주의하신다면 끊어진 관계도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멀어진 자식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라진 손주의 웃음소리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10년 만에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한 어르신도 계십니다. 3년 만에 손주를 다시 만난 할머니도 계시죠. 지금부터 그 특별한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는 자식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은 김현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3년 만에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바로 과거 회상의 말을 완전히 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내가 너만 할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런 말들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하신 건 아닌가요? 지혜로운 노인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첫 번째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말 한마디로 인생이 얼마나 크게 바뀔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독약과도 같은 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때는 이라는 말은 젊은 세대에게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노인의 82%가 자녀와의 왕래가 1년에 3회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그토록 치명적일까요?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78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매일 아들에게 내가 너만 할 때는 벌써 집을 샀다고 말했어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결국 아들이 짐을 싸서 나가더군요. 2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박 할아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요양원의 한 프로그램에서 배운 대화법을 실천한 뒤 끊어졌던 아들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말을 바꾸셨답니다. 아들아,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떠니? 너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구나. 아빠한테도 요즘 세상 좀 알려줄래? 달라진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대신 현재에 관심을 보인 것.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배우려 한 것.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아들이 마음을 열더군요. 이제는 주말마다 찾아와서 이것저것 설명해 줍니다. 손주도 따라오고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해졌어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이런 변화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고 말합니다. 과거 회상형 발언을 할 때 상대방의 뇌에서 분노와 거부감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반면 현재에 관심을 보이는 대화를 할 때는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 때는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좀 알려줘. 너희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내가 너만 할 때는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런 상황이구나. 많이 힘들겠다. 내 얘기를 더 자세히 들려줄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처음에 만났던 김현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3년 만에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잘 안 떨어졌어요. 40년을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시도하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지난주에는 손주가 와서 처음으로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나 손주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 얘기가 듣고 싶어. 요즘 어떻게 지내니? 다음에서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말, 더 큰 독약과도 같은 이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아볼 두 번째 금기어는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너보다 잘 알아. 이런 말들 혹시 오늘도 하셨나요?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76세 이영호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했습니다. 말 그대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삶이었죠. 그래서 제 자식들에게도 늘 내가 더 잘 알아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의사인 내가 하는 말이니 무조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큰딸이 이런 편지를 남기고 떠났답니다. 아빠, 당신은 의사이기 전에 제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환자가 아닌 딸이에요. 더 이상 아빠의 처방은 필요 없어요. 이영호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더 잘 안다는 자신감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최근 서울대학교 노인심리학과의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단절된 500가구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단절 원인이 바로 과도한 간섭과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한 전문직 노인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의사, 교수, 법조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런 말버릇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선한 의도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의도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전문가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많을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영우 할아버지는 6개월 전 놀라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식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더 이상 내가 잘 알아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죠. 내 생각은 어떠니? 내가 정한 길이니 끝까지 응원할게. 달라진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은 것, 통제하려 하지 않은 것.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해 왔어요. 아빠의 조언이 필요하다면서요. 이제는 주말마다 손주와 함께 찾아옵니다. 제가 의사였다는 걸 거의 잊고 살아요. 그저 아빠로 살고 있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조언과 통제는 뇌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구할 때는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려 할 때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내가 더 잘 알아.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 생각이 궁금하구나. 내가 어떻게 결정하든 지지할게. 내 판단을 믿는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힘들 때는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아빠 엄마가 되고 싶어. 내가 필요로 할 때 여기 있을게. 내 곁에서 응원하고 있단다. 앞에서 이야기한 김연숙 할머니도 박영수 할아버지도 모두 이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 생각이 궁금하구나. 들려줄 수 있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말, 가장 치명적인 이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하지만 오늘 알아볼 세 번째 금기어는 어쩌면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나 때는 말이야. 부모 은혜도 모르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들 혹시 어제도 하셨나요? 인천의 한 양로원에서 만난 79세 정미숙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미안하다. 엄마가 평생 너에게 희생이라는 말로 폭력을 휘둘렀구나. 내가 떠난 후 5년, 이제야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말이었는지 깨달았다. 나의 선택을 너의 짐으로 만들었구나. 정미숙 할머니는 40년간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재혼도 못했잖아. 엄마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평생을 희생했는데. 어느 날 결혼을 앞둔 딸이 이런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의 희생이라는 말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요. 더 이상 엄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서울대학교 가족상담센터의 최신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1000가구를 조사한 결과 무려 78%가 희생 강요형 발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말을 자주 들은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부모의 92%는 자녀를 위한 진심 어린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미숙 할머니는 양로원의 한 프로그램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딸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더 이상 희생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내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엄마의 기쁨이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엄마는 그저 응원할게. 달라진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자녀의 짐으로 만들지 않은 것.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먼저 찾아왔어요. 울면서 안겼죠. 이제는 매주 손주와 함께 와서 하루를 보냅니다. 제가 평생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이었는데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하버드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희생이라는 단어는 뇌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이 말을 들을 때 자녀의 뇌에서는 실제 물리적 폭력을 당했을 때와 비슷한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내가 널 위해 희생했잖아.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너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야. 내 인생은 소중한 선물이야.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너 때문에 내가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 내가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줬어. 엄마 아빠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앞에서의 김현숙 할머니도 이영호 할아버지도 모두 이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있어 내 인생이 행복했단다. 다음에는 네 번째로 피해야 할 말,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하고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이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노년을 외롭게 만드는 이 말. 오늘 알아볼 네 번째 금기어는 어쩌면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깊게 관계를 파괴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너네 애들 키우는 거 보니 말이야. 며느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위는 이래야 하는데, 이런 말들 혹시 어제도 하셨나요? 부산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82세 장순자 할머니의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년 전 설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차린 차례상을 보고 한마디 했죠. 요즘 며느리들은 이것도 모르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네 가족이 명절에 오지 않아요. 장순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장에선 그저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손주 얼굴도 보기 힘들어요. SNS로 손주들 사진을 보면서 혼자 울기도 하죠.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가족관계연구소가 발표한 세대 간 단절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명절 이후 가족 관계가 악화되는 가정의 89%가 간섭형 평가 발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손자녀 교육이나 며느리의 가사 활동에 대한 평가가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한 노인의 95%는 도움이 되고자 한 진심 어린 조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가족치료센터의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타인의 양육 방식이나 생활 방식을 평가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뇌에서는 실제 물리적 폭력을 당했을 때와 동일한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너네 애들 키우는 거 보니 라는 말 한마디가 실제 폭력만큼이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장순자 할머니는 6개월 전 놀라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더 이상 평가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우리 며느리가 참 대단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 둘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까. 내가 하는 방식을 엄마도 배우고 싶구나. 달라진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평가하지 않은 것, 판단하지 않은 것.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추석에 며느리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손주들과 함께 찾아왔죠. 제가 며느리 손을 잡고 울었어요. 이제는 매주 영상통화도 하고 제 인생의 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이런 변화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인정의 말을 들을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너네 애들 키우는 거 보니.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육아하느라 많이 힘들지. 내가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는구나. 엄마 아빠도 내게 배울 게 많아. 며느리 사위는 이래야 하는데.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며느리 사위가 이렇게 잘하고 있네. 내 방식을 존중한다. 내가 하는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 앞에서의 김현숙 할머니도 정미숙 할머니도 모두 이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믿고 존중한단다. 다음에서는 마지막 5번째로 피해야 할 말. 가장 치명적이지만 누구나 무심코 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말. 난 이제 늙어서. 나이 든 사람이 뭘. 이제 와서 뭘 바꿔. 이것이 바로 5번째이자 마지막 금기어입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85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딸이 아버지도 스마트폰 배우시라고 했을 때 이 나이에 뭘 하고 거절했어요. 손주가 컴퓨터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도 늙은이가 뭘 하며 고집을 부렸죠. 그리고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게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손주들은 영상통화로 서로 얼굴을 보는데 저는 할 줄 몰라 그저 전화만 기다렸죠.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어느 순간 완전히 고립된 저를 발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노인일수록 우울증과 고독감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난 늙어서 라는 말을 자주 하는 노인들은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단축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할아버지는 작년 85세의 나이에 놀라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이모티콘도 보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말 손주들이 찾아와서는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로 멋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손주들도 힘을 얻는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진은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뇌를 만들고 당신의 뇌가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난 늙어서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 뇌는 실제로 더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난 아직도 배울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 뇌는 실제로 더 젊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어르신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말. 첫째,
우리 때는 둘째, 내가 더 잘 알아. 셋째, 내가 널 위해 희생했는데. 넷째, 너네 애들 키우는 거 보니. 다섯째, 난 이제 늙어서. 이 5가지만 조심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 아직도 배울 수 있어. 너의 방식을 존중해. 내가 있어 행복해. 내 선택을 믿는다. 함께 성장하자. 이런 말들로 가득한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노년은 포기할 때 시작되고, 진정한 청춘은 도전할 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해 보세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먼저 변화해 보세요. 기적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